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인사 담당자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과장님, 방주영 매니저님, 그리고 오늘은 또 임준수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남자 세 분이 나오시게 되셨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애매하네요. 칙칙하네요. 굳이 제가 그 단어를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 세 분이 근데 오늘 사실 공통점이 있어서 모셨는데 세 분의 혹시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이 뭐 꼭 그렇진 않고요. 두 분은 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웃음이 많은 거? 웃음이 많다. 뭐 이런 예. 건가요? 아, 그럼 오늘 분위기 띄우는 특집? 띄우는 사람. 아, 분위기 띄우는 특집? 오늘? 유쾌한 거. 유쾌한 특집? 딱 그런 성격들 말고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이래서 모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잘난 거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세 분이 잘났다. 나쁘지 뭐 않잖아.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분명 악성 댓글 엄청 달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더 이상 정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세 분의 공통점은 이제 바로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네. 증명된 남자네요. 안타깝네요. 증명된 남자요? 증명된 남자.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증명된 남자죠. 알겠습니다. 유부남이라는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을지 바로 오늘 주제가 이 세 분 유부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책 속에 숨겨놓은 비자금 75만 4천 원이 사라졌다. 용의자는 셋. 분명 범인은 이 중입니다. 얘들아, 망고스틴 먹어라. 이 주먹보다 작은 과일이 6개에 14,000원이야. 오, 엄마, 웬일이야? 이런 거 안 사잖아, 비싸서. 그런 게 다 있어. 6개에 14,000원짜리를 5묶음이나. 내 아내는 과일로 7만 원을 쓸 그럴 위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형 그거 샀어? 이거 좀 괜찮지? 돈 좀 썼어. 비싼 건데? 야, 너 용돈 없다고 징징댈 땐 언제고? 그거 어디서 났어? 내가 돈 들어올 때가 좀 있었어. 버스비 1,500원이 없어서 나에게 교통카드를 빌려달라던 큰아들. 30만 원이 좋게 넘어 보이는 옷을 샀다. 큰아들이 범인. 시지. 야, 시계 장난 아니다.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명숙이랑 커플로 하나 했죠. 명수가 사줬어? 제가 했죠, 형님. 너 돈이 없잖아. 그럴 때가 다 있죠. 이야. 잘 보이네. 시계가 정확하네. 돈이 없어서 1주년에 은반지 사줄까 고민하던 둘째 아들. 갑자기 명품 시계를? 그렇다면 너? 도대체 누구냐? 네, 이번 주 주제는 직장인의 비자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부남 세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세 분이 결혼 몇 년 차시죠, 혹시? 저 밝힐 수 없어요. 미안해요. 예? 왜요? 결혼은 했으나 언제 했는지는 묻어두고 갑시다. 그래요? 네. 그 혹시 두 분은 밝혀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7년 됐습니다. 7년 차. 오래되셨네. 저는 6년 차. 6년 차, 7년 차? N년 차.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밝혀주셨어요. 미쳤네요. 공식이 바뀌나요? 예. 여기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쌍은 걸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미리 네, 밝히면 그럼요. 뭐 이럴 일도 네. 없었는데 끝나고 잠깐 예. 어제 많이 들은 거네요. 7 플러스 알파로 할게요. 네. 누굴요? 전요? 네. N. 아무튼 자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연수. 6년 차, 7년 차, 그리고 N년 차 이 세 분을 모시고 자, 오늘 직장인의 비자금.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사실 남편들만 직장인의 비자금이 있으리란 법은 없는데 사실 비자금 하면 괜히 그냥 남편들이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옛날에 드라마 보면 예, 맞아요. 아버지들 꼭 그렇지. 걸리잖아요. 뭐 이불 이거 하다가. 사이에다가 숨겨놓다가 책 이런 데다 숨겨놓고 그쵸. 그럼 지금은 뭐 비자금 막 그 이불 사이에 껴놓으시고 그런 거 안 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있긴 있으신가 봐요 비자금이. 아니 그 비자금 날 게 없어요. 아, 사실. 그래요? 예, 다 털렸기 때문에. 요즘은 그럼 보통 어디다가 숨기시나요? 통장 아니야? 통장. 요새는 현금을 들고 어디에다가 묻어둔다거나 이럴 거면은 뭐 영화에 나오듯이 수백억을 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5만 원권으로? 네, 5만 원권으로 이렇게 파레트로 쌓아가지고 타짜 막 트렁크 열면 막 이만큼이고 막 이런 거. 그 정도 아니면 사실 웬만하면 계좌 안에서 해결돼 저희가 8자리 안에서 다 끝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 계좌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세 분의 수준에서 이제 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저희가 이제 비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비자금을 일단 챙기시려면 급여가 있어야 되고 월급이 있어야 될 텐데 월급도 사실 항목이 되게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 중에 뭐 어떤 부분을 어떤 항목을 비자금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항목은 다 밝히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항목들이 일단 체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직장인들이 받는 게 뭐 네. 월급이라는 게 요즘 다 연봉제니까 그쵸. 연봉을 일단 뭐 쉽게 생각해서 12로 나누면 그게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고요. 그쵸.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뭐 들어올 만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을 간다거나 뭐 통신비나 일비를 뭐 영업 일비라던가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따로 들어오는 뭐 비정기적이든 정기적으로는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이제 그 돈을 다 합쳤을 때가 연봉이니까 따로 뭐 만약에 비자금 좀 뺀다 그러면 월급보다는 이런 항목들이지 않을까. 뭐 교통비, 통신비, 이런 뭐 출장비 이런 기타 것들. 비용.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 분은 뭐 급여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뭐 고정형 베네핏, 뭐 변동형 베네핏 이런 것들을 다 한 통장에 입금을 받는다. 네,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예전에는 따로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로 예전에는 따로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로 받는다. 저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 따로 받았는데 지금 직장은 하나로 받고 있어요. 왜 굳이 예전에는 따로 받으셨을까요? 예전 직장은 회사가 네. 저는 이제 그 벨모기업 다닐 때는 이제 수당 계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네. 그게 그 급여 체계로 인해서 그 통상임금에 들은 게 순수 그 월급 계산하려고 아마 그렇게 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출장비를 갔을 때 제가 출장을 인센티브 트립으로 딜러를 30명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호텔에서 4천만 원을 긁었어. 다 먹어야 돼가지고 뭐 300명이라고 칩시다. 4천만 원을 긁었어. 그럼 그 돈 어쨌건 내 통장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 그럼 4천에 그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월급 통장으로 있으면 그게 다 섞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아예 분리해가지고 법카나 수당으로 들어오는 거는 수당 통장으로 받고 순수 월급은 순수 월급으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나도 법인카드 통장은 따로 있어요. 법인카드 통장. 예, 왜냐면 정산시에 혼란이 엄청 발생해요. 그렇죠. 수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교통비나 소소하게 들어오는 금액들을 글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개인 경비 계좌로. 예, 그렇게 받는 분들도 그냥 나눠서 쓰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제재를 따로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특수한 목적은 뭐 일단 세 분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뭐 네. 다른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든가 뭐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좀 힘들었고요. 저는 사내 부부였거든요. 네, 사내 커플에 심지어 같이 HR에 있는 사람이니 너무 이 구조를 잘 알고 제가 따로 떼어놓은 걸 알지만 말씀하신 법인카드와 경비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내는 다 알고 있었고요. 예. 예, 저 아는 분들 중에는 일부러 그렇게 좀 떼시는 분 있죠. 있죠. 일부러. 예, 경비를 떼는 경우도 있고 급여일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일 날 뭐 급여가 들어오고 25일 날 보통 많이 들어오니까 뭐 25일 날 들어오면 집에는 1일 날이라고 해요. 말일이나 1일 날 그러고 자기 통장에 들어온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오면 네네.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띄고 90만 원을 1일 날 보내는 거예요. 회사 문자로 심지어 와이프 거기에다가 번호 회사 저장하고. 문자로? 네. 그렇게까지 회사 문자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엄청난 그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냥 자기가 뭐 보통 소소하게 뭐 술 한 잔 먹는다거나 뭐 술 한 잔 사고 먹는 싶은 거 정도 사거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고 싶은 거 살 수도 있고. 늘 그런 거 아니야? 주변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아저씨들 왜 저기 아저씨들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시니어 임직원 여러분들 아, 예, 예. 저기 그 1년이 지나가면은 네. 그 연차 수당을 받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용하지 않은 그쵸, 그 그쵸. 연차에 대한 수당을 오래 다니신 분들 예. 회사. 대충 뭐 5일에서 6일 정도 받으면 그거 꽤 되거든요, 진짜. 지금 그럼요. 보면. 네. 그거로 뭐 열심히 이제 그 다른 경비 계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받은 다음에 네. 그걸로 놓으세요. 놓으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비자금 이제 뭐 그렇게 막 먹고 노는 거보다는 자기 네. 사고 싶은 거 몰래 그렇죠. 그런 목적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애들 네. 있어, 막 프라모델인지 뭔지 사가지고 아 그렇죠. 아, 예. 예. 자기들끼리 막뭐 프라모델 좋아할 수도 있지 왜 고생이 어쩌네 프라모델인지 뭐 이러면서 이게 몇십만 원이 하는데 자꾸 보고 계시는 프라모델 애호가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 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몇십만 원이라며 그런 게. 뭐 개인의 취미니까요. 취향은 존중해야죠. 사실 중요한 건 저는 비자금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 여유 자금인 거죠. 사실 내가 아,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제 그 급여 통장이든 제 개인 통장이든 방송 깔아놔야지 떨어졌을 때 쿠션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했 제가 사회생활 저 막내 때 필요했던 돈하고 지금 10년 차가 됐을 때 필요한 돈이 다르잖아요. 다르지. 막내 때는 불려 나가면 무조건 얻어먹는 거였고 대학교 1학년 때처럼. 하지만은 지금은 엔간하면 반은 사고 반은 이제 해야 얻어먹는.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내는 수준이 됐는데 네네.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사실 뭐 하나 먹더라도 네. 1, 2천 원은 4, 5천 원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1, 2만 원으로 해결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의 사실 그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어줘야 한 번씩 이렇게 떠내도 한 번씩 떠내도 이제 아, 예. 강바닥이 안 나오는데 예. 그 정도는 사실 가장 기초적으로 있어주는 거는 저는 비자금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개인 여유 자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전략적인 언어 선택이 탁월해. 아니 근데 그 물줄기를 왜 굳이 이렇게 숨겨놓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거는 이제 그 약간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성향.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금액의 액수. 아. 금액의 액수가 그거는 내 개인 여유 자금이 네. 내 집안에 흘러가는 캐시플로우 대비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안이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로 흘러가. 네. 근데 내가 비자금을 한 달에 50만 원씩 만들어. 그럼 이건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는 그건 거죠. 좀 숨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경제권을 가지신 분이 본다면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네, 모르겠지만 예.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서 가게가 빡빡해. 아, 안 돼.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50씩 만들고 싶어. 이러면 이제 서로 간에 그 트래킹을 이제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네. 이제 발생하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럴까요, 과연? 가정법원 가야 돼. 그럼 그렇죠. 그거는 진짜 큰일 날 그런 맞아요. 상황. 두 두 번째는 번째는 사용처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잦을 때. 아, 의심스럽네요.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네. 사용처를 밝히고 싶지 않은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야간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야간 엔터테인먼트. 뭐 주간 엔터테인먼트라도 그 제가 굉장히 그 좋아했던 작년에 그 굉장히 어떤 게임기의 그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그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 카피가 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4 갖고 아, 있는데 예.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지르고 말아 했는데 그 광고를 보면서 그게 그 플레이스테이션 그 광고는 아니지만 PS4가 33만 원이거든요. 예. 그거 하나를 산 다음에 두드려 맞는 남자가 나와요. 그 CF에서. 아, 예. 그걸 보면서 저거를 사고 저렇게 두드려 맞는 상황이 되면은 저 집에 캐시플로우가 얼마길래 33만 원짜리 못 사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예. 33만 원이 작다 높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그거는 부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남자가 정확하게 내가 밝힐 건 밝히고 그리고 서로 공유할 건 공유하면서 난 이런 게 필요하고 왜 그 필요한 건지 서로 얘기하고 이해하면은 비자금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캐시플로우의 차이와 서로의 사용처를 몰랐으면 하는 것들이 얼마나 엮여 있느냐에 따라 비자금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이 길어지셨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뭔가 혹시 궁지에 몰리신 게 아닌가라는. 저희는 변명이었어. 분명 그런 100%인 생각이 게 묘하게 자꾸 아까 들었는데. 말씀하실 때 뭐 제가 10년 차 정도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다가 결국 난 아니에요라고. 네. 예. 이따가 다 그 뭐 어쩌네 이따가 다. 이따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따가 더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혹시 이따 뭐, 설명하겠습니다. 네, 본인 얘기하다가 아닌 척하잖아요. 혹시 뭐 이런 것들을 그 숨겨놓은 작은 물줄기 이런 것들이 혹시 걸린 적은 없으신지. 근데 뻔하잖아요. 사실 월급 연봉 대충 알잖아요. 그럼 그 그렇죠, 12로 나누고 얼얼얼 해보면 대충 얼마 들어오는지 아는데 네. 그게 아까 말했듯 유의미할 정도의 그 어떤 새로운 캐시플로우가 이상한 게 발견이 되면은 떼먹던가 아니면은 다른 소스가 생겼던가 이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영민하신 가게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안에서의 그런 요차 범위 안에서의 다른 캐시플로우는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죠. 나 같은 거? 어떤 건가요? 아르바이트 저기 알바. 어디 가서 상담해주고 돈 받고 왜. 그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뭐 얘기하고 하니까 나도. 예. 근데 주변에 그런 비자금 쌓다가 걸린 얘기는 좀 심심치 않게 듣고는 해요. 근데 아까 그래요? 말했듯이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네네. 카드 내역서를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비자금이라기보다는 제 여유 자금이 이렇게 예, 들어오는 예. 거 있잖아요. 없대매요. 이거를 아니 제 여유 자금. 예. 예를 들어서 예, 예. 이거를 녹화를 비자금이 했어. 아닙니다. 예. 개인 여유 자금. 이거를 맞다, 녹화를 맞다. 하면은 와이프가 예를 들어 오늘 녹화가 있어 내가.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금액을 알잖아요. 그럼 이제 와이프도 머릿속에 대충 굴러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얘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겠다.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개인도 이렇게 여유 자금을 보통 쓰는 게 가족 외식.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말은 아빠가 다 산다. 주말은 아빠가 다 산다. 주말에 그런 게 나가면 아빠가 있군요. 다 산다. 그리고 와이프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선물. 가끔씩 몇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이제 뭐 지갑을 사온다든지 옷을 사온다든지 터치하지만 대신 그만큼은 집에다 충분히 그 외에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거죠. 아니야 여기서의 논점은 내가 볼 때는 그 집에 계신 분한테 선물 주는 게 가장 큰 쟁점이네. 그걸 얘기하시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막는 거야. 그걸 막는다고요? 모든 다른 이슈들을 차단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제가 어차피 근데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야 니 백 사야 되니까 돈 내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니 지갑 사야 되니까 나 용돈에서 좀 뭐 더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네. 그거 모으는 맛도 있는 뭐 거예요. L 브랜드 정도 사요 그러면? V 브랜드 정도 삽니다. 두 분이 따로 끝나고 얘기하시고요. 아니, 박 매니저님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내 부부 쳤죠 이제는 지금 그렇죠. 이제 과거에 헤어진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잘 살고 있고요. 깜짝 놀랐네요. 되게 그러니까 잘 살고 있고요. 맞잖아요. 사내 부부 그렇죠. 쳤지만 사내 부부였죠. 그렇죠. 이번 결혼은 네. 이번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만약에 그 숨겨놨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뭐 걸리기도 쉬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진짜로 안 했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돈을 따로 예, 빼진 예. 않았고요. 제 친구가 오늘 약간 청문회 필인데. 그러니까 친구가 청문회 필인데. 친구가 이제 뭐 공과금이랑 뭐 이것저것 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네. 아내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얘는 이제 자기가 공인인증서를 주고 비밀번호를 주고 어느 은행 이걸 알려준 거죠. 근데 요즘 보통 집에 은행하면 아이디 치는 게 아니고 인증서 꽂으면 그냥 비밀번호만 치면 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가 그거 돈을 납부를 하고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 아내가 그래서 네. 요즘 남자들이 비자금을 이렇게 숨긴다고 하던데 그래서 집에 있는 은행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 공인인증서로 비밀번호 하면 남자들이 보통 귀찮으니까 인증서 번호를 똑같이 하거든요. 예. 이곳저곳 은행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모르는 돈들이 나왔는데 500만 원 걸린 거예요. 네, 500만 원에 걸려가지고 큰 돈이네요. 네, 큰 돈이죠. 예. 근데 얘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직장생활 10년 정도 하면서 생각해보면 1년에 50만 원 모은 거거든요. 그렇네. 꼬박꼬박 이제 예. 자기 나름대로 비자금을 안 쓰고 자잘하게 소소하게 열심히 모으셨네. 열심히 정말 10년을 모았는데 10년 동안 근데 딱 누군가 봤을 때는 500만 원이라는 그쵸. 금액이 커 보이는 건 예. 거죠. 뭐 아내는. 그러니까 너 뭐 하려고 500만 원이나 모았어? 그래서 아마 그날 밤에 엄청 한판 했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다 그런데. 전략적이지 못하다. 그 혹시 이 친구 가방 사주려고 한 방이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거를 싸우고 가방을 안 사는 거랑 안 싸우고 가방을 사는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지. 그렇네요. 막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면. 잘못했네요. 뭐 이런 걸 운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노하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거기서 모른 척 했어야지 너한테 살 건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혹시 그 친구분 사내 부부셨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예예. 아 덥네요. 근데 그 친구분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내부부로서 사실 비계좌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서로 아까 말씀하신 그 캐시플로우 같은 걸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물론 캐시 플로우라는 걸 알아도 예를 네. 들어서 그 조직마다의 교통비나 일비 체계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팀마다도. 예를 들어서 외근이 많은 팀들이면 조금 더 책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까지 모르거든요. 직군 따라서 예. 백오피스랑 예를 들어 가장 크게 영업만 보더라도 예. 그 들어가는 실비랑 수당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맞아요. 나고 그걸 알고 있는 파이낸스 팀이라든지 아니면 인사팀 중에서 급여 담당자가 아니면 그렇죠. 사실은 정확하게 영업이 정확하네. 어떤 수단을 얼마나 받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오. 그 영업팀에 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그거를 뭐 사내부부라도 서로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맘만 먹으면 악의를 품으면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그게 있죠. 뭐 그렇게 악의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쉽게 말해 악을 품다기보다는 가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나의 개인 자금을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지혜로운 건 임준수 과장님 잘하시니까. 아. 네.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전략쟁이들. 네, 장난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방금 뭐 직군 얘기를 하셔서 직군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요. 저는 백오피스는 깨끗합니다. 수당별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오늘 굉장히 방어적이지? 방어적이지. 뭐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안 하시고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세요. 세 분이 오늘 좋은 정보를 뭔가 공유해 가시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직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직군별로 뭐 이거 쉽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직군, 아주 편한 직군들이 하나 있더라고. 저기 뭐가 있나요? 그 객실 승무직. 그래요? 갑자기 비행기 개수 승무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네요, 제가. 체제비라는 게 나와. 헐륨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국가에 따라서 머무는 날수에 따라서 우리 얘기하면 급지수당. 일비처럼 아.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출장비 이런 것처럼 그게 현금으로 빡 꽂혀요. 네, 그것도 미화로 같이 사시는 그분이 또 그러니까요. 뭐 지갑에 뭐 미화로 뭐 20불짜리 뭐 100불짜리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너 이거 언제 쓰냐 뭐 이러고 다니긴 해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한가? 지가 알아서 쓰겠지 쓸 때.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뭐 프라이빗 캐시플로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뭐 그렇다고 쳐도 그게 사실 우리의 가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현금성의 어떤 그런 것들 좀 갖고 있는 것도 그럼요. 사실 또 어떻게 사용될지 그럼요. 모르는 거니까. 그럼 뭐 객실 승무원직 말고도 네. 다른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어차피 비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가 회사에서 받는 기본적인 돈 이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은 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추가적인 일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쵸.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야근이 많은 직군이라든지 예를 들어 나이트 시프트 뛰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수당이 더 많이 붙거나 아니면 주말 근로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자주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들어가야 될 거에 이상의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분이 많기 그러네. 때문에 간호직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만들려 그러면 직군이 중요합니까? 그런가요? 맘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비계좌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비자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세 분이 굉장히 의견도 다양하시고 말도 많으시고 하지만 세 분은 네. 절대 활용하지 않으시는 그 비자금이란 거를 언제쯤 한 번쯤은 이럴 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나 시계. 시계요. 시계 사고 싶어. 비싸잖아. 시계는 비계좌 운영해야 살 수 있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과장님이 원하시는 시계가 네. 10만 원, 15만 원짜리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겠죠. 7자리가 넘어가는 시계들일 시계도 텐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쉽게 살려면 한 달에 1,000 이상씩 벌어야 사실은 쉽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샀어. 근데 그 눈이 달린 사람은 딱 봐, 이거 뭐지? 그렇죠. 바로 알죠. 이건 뭐 내가 중국 갔다 와서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딱 봐도 흔들어도 숫자가 안 떨어지면 진짜인데? 예. 진짜네? 약간 딱 하면 이제 그거를 뭐 선물 받았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눈에 보이는 그건데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를 하고 모은다든지 아니면 그래야죠. 필요할 수 있죠.
그거를 그렇게 결국 숨겨서 해서 어쨌든 사면은 바로 걸릴 텐데. 말은 해야지. 그래서 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송하고 네. 뭐 상담하고 이렇게 받은 돈을 1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모으는 거야. 어. 이렇게 쭉 모아서 이거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 말하고 사야지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카드값이 푹 나가버리고 그거 가지고 와이프한테 야 카드값으로 내가 쌓아놨던 192만 원이 날라갔으니까 그걸 나한테 주지 않을래? 이럴 수 없잖아.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야 그건 뭐 내가 모았던 걸 해결했어 하고 개쿨한 척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뒤에서 울지 나는. 192만 원이면 원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 샀을 텐데. 그러니까 태그 호이어 정도는 살 수 있단 말이야. 답답해. 근데 용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만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비자금이 아니고 예. 개인 여유 자금입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개인 여유 자금. 왜냐하면 제가 사고 싶어. 저도 시계를 사고 싶어요. 그럼 저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요. 난 시계 사고 싶다. 그래서 돈을 모아야겠다. 네. 근데 내가 너한테 손을 벌리진 않겠다. 내가 알아서 모을 테니 대신 나한테 뭐 월 한 5에서 10 정도만 나한테 좀 주라. 한 내가 10달을 모으면 얼마고 내가 얼마를 더 모아서 얼마짜리 사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가게를 생각했을 때 300만 원치 시계가 가당하냐. 그럼 거기서 얘기를 거쳐서 오케이. 그럼 너 이거를 20년 동안 차라. 오케이. 내가 이거 20년 동안 이한 시계로 버티겠다. 그럼 사주라. 그럼 이렇게 돼갖고 그럼 가상하니까 한번 모아봐라. 얘기해갖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합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거를 평소에 얘가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맨날 마이너스 통장 까던 애가 나 오늘 시계 하나 더 사야겠어 하면은 거기서 싸움이 나는데 평소 허튼 짓 안 하고 네네네. 잘 하다가 나 진짜 시계 갖고 싶다 좀 라는 거랑은 그러라고 하는 얘기야. 아니요 설득력이 다른 거죠. 그렇죠. 아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누가 봐도 나잖아 지금. 맨날 허튼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네, 여기는 허튼 짓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안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당연하죠. 여기 지금 불 막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느낌이 막.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너무 어이없는 요즘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남편 직장 동료인 저의 대학 선배를 만났어요. 그분이 들려주는 충격적 이야기는 체에 합격해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너 월급 받으면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내 통장으로 이체해라. 제 월급을 어머니가 직접 관리한다는 겁니다.